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제 후배이고 또 제자인 우리 이철호 선생을 모시고 철책선을 넘어 탈북자 문제, 한 사람의 이 탈북민이 다시 재입국, 재월북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렇게 호술하게 우리의 그 철책선 2중 3중으로 되는 이 철책선을 넘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넘을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저는 100억을 주더라도 그렇게 넘어가라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왜 철책선을 넘고 목숨을 걸고 자기 왔던 길이라고 하지만 이 겨울에 그 철책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사연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보는 견해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왜? 진짜 탈북을 위해서 왔다면 이렇게 또다시 목숨보다 더 귀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북한의 철책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조금 기다렸다가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금년 초가 될지 금년 중순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해외여행의 길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1월 1일 엄동설안에 넘어갔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왜 넘어갔을까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철책선을 쉽게 넘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 2중, 3중, 4중의 철책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온 우리 이철호 선생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이철호 씨는 제가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있었던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제가 그때 연구실장이었고 연구실장의 직책이 대좌였습니다. 그 연구실장으로 있던 바로 그 보위대학의 학생, 보위대학을 졸업하고 인민군 중위로 바로 GOP, 그 민경, 이 GOP를 관리하는 민경부대의 보위지도원으로 배치받아 왔던 분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멀리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무리 제 후배이고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그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생활상의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건 조금 뒤로 하고 오늘 하루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요새 저 군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14개월 그때 고아원이라는 그 시설에 가서 한 4년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려오기 직전에 하반신 마비 직전에 가서 허리 수술을 했고, 또 허리 수술이 끝나니까 바로 또 결핵에 걸려가지고 결핵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와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한 명 키우다 보니까요 희망이 있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또 한 5개월 전에 큰 덤프 트럭에 치여서 자전거 타다가 치여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다리 다 뼈가 다 골절되고 그래서 수술을 받고, 또 거기 몇 달 있다가 요 최근에는 맹장으로 해서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게 잘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쩌다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모든 거 제 잘못으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목숨 걸고 넘어온 대한민국에서 어려울 때 도와준 김직년 보안과장님, 그리고 김금식 형사님, 그분들이 기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넘어오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숙청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목까지 다해서 저희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참 이 이철호 씨가 왔을 때 넘어와 가지고 이제 안가에 있다가 이 합동조사 신문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위대학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제 소문을 다 듣고 한국에 왔다는 걸 알고 나오자마자 저를 찾아왔는데 저하고 상당히 연계가 많고 제가 많은 도움을 못 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지 여기서 이제 서로 의논도 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는데 그 이제 가정 생활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가정 생활에 문제 있었다는 건 이미 다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깊게 말씀 안 드리고 언젠가 아들 하나 데리고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지금 저희 집에 식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하고 같이 지금 밖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죽지 않고 이 자살까지도 생각했지만 그 아들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격려와 또 이제 그 격려 말씀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 이철호 씨는 우리 보이대학을 졸업하려면 이거 보통 그 토대가 아니면 북한에서 토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마 토대라고 하면 북한에서 온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토대. 이 집안이 좋아야죠. 이걸 토대라고 합니다. 그 뭐 아버지가 또 뭐 결격사유, 가족이 결격사유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당 일꾼보다 더 철저하게 뽑는 것이 바로 보이대학 학생들이고 보일꾼들이죠. 당 비서가 모르는 일을, 당 일꾼이 모르는 일들을 바로 보이 지도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부대에는 중대 정치지도원이 있어도 보이지도원은 없습니다. 이 보이지도원은 대대부터 있지만 민경부대에는 전선에 나와 있는 민경부대에는 중대부터 보이지도원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도원은 정치지도원도 모르는 임무를 받는 것이 바로 보이지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최전방에 GOP가 있는 바로 최전방에서 민경부대라고 하는 이 최전방에 보이지도원으로 나오려면 정말 토대가 좋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버지 엄마가 처음에 오늘 말고 그 전에 아버지 엄마가 뭐하냐 너는 어떻게 보이대학에 갈 수 있었냐 왜 제가 보이대학에 있을 때 우리 보이대학 학생들은 다 하다못해 니당 비서의 아들 협동농장이죠. 니당 비서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군당 책임비서나 조직비서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인민군 상주자나 대자든지 이런 자식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북한에 있을 때 뭐 했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있을 때 농장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농장원이었지만 자기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보이대학에 들어간 이 학생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철호 씨가 제가 봐선 제 후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다 그래도 맨 말단이 니당 비서나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나 이런 그 간부들의 자제만이 들어올 수 있던 저희 보이대학에 그것도 한 개 사단, 한 개 군단에서 몇 명씩만 뽑아서 올라오던 그 부류에 속했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철호 씨를 모셨는데 제가 모신 거는 바로 그 이제 뭐 그런 가족 생활보다도 도대체 철책선을 넘어올 때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도 이민군 보위대학에 있고 뭐 고위층에 있고 했지만 이 철책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책선을 직접 넘어올 때 그 상황 그리고 우리 군 경계 태세 그리고 다시 넘어갈 때 이게 가능한지 그나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그 군심 넘어간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이 바로 지뢰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뢰를 그렇게 수많은 지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밟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의심을 아마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덜어드리면서 우리 철책선 또 북한의 철책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경험을 또 북한의 GOP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이 정부가 발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하는 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자, 이철호 씨. 자, 예. 그러면 철책선을 넘을 때가 몇 년도죠? 저 2008년에 몇 월 달에? 그 4월입니다. 원래는 4월에는 넘기가 힘든 게
4월 달에는 이거 나무 잎하기가 안 나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북한군에서 감시가 될 때 예. 북한군도 GOP라고 하나요? 북한군은 GP, GOP라는 관계부터 말씀드리면요. GP라는 건 이거 군사분계선 있으면 그건 바로 앞에 있는 게 GP입니다. 그 GP의 뒤에 있는 게 그게 GOP인데, GOP 로. 예, 제가 그때 15사단 민경대대 3중대 2소대 보이스도원 됐거든요. 그런데 그 GP는 대한민국은 GP라는 게 GOP에서 관할을 이렇게 함께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군은 민경이 GP고 GOP고 이거 서로 부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민경부대하고 15사단 경계가 다르죠, 당연히. 예, 그렇죠. 민경부대하고 그 예. 15사단 완전히 분리된 예. 부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군 철책을 넘는 게 민간인들이나 군인들이 넘어오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 GP를 민경부대? 예, 민경 대대가 관리하고요. 그 GOP는 예. 15사 이거 전선부대가 관리하고요. 예, 최전방 예. 부대가. 그러면 자, 북한에서 떠날 때 이 15사단이 관리하는 철책선을 넘어야 돼. 거기도 철책선 네, 돼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 지뢰도 매설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뢰는 제가 하선사 때 처음에 배치받은 게 지뢰를 매설하고 해제하는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선사부터. 그럼 공병부대 있었나요? 예, 공병부대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4단 공병대대. 예, 북한군 지뢰에 대해서는 어디 뭐가 있고 가지수 종류별로 다 알죠. 이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뢰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일단은 북한군 철책을 뛰어넘자면 만볼트라는 그 3000볼트 전기. 예,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를 일단은 차단을 하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원래 전류 이런 뭐 전기 사정 때문에 2008년도에도 전기 사정이 상당히 그렇죠. 심각했죠. 전기 사정.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07년에 집에 갔다가 장교로서 중위받고 집에 갔다가 집에 이거 참담한 이거를 보고 현실을 보고 북한군에 대한 함열을 느끼고 넘어왔거든요. 근데 넘어왔는데 정작 오려고 이렇게 철책선 앞에 갔다가 몇 번을 발을 돌린지 모릅니다. 전기. 예, 전기도 그렇고 일단은 넘으면 가족들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철책선을 넘어야 되는데 몇 번을 생각을 하다 이렇게 몇 번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철책선을 넘으려면 일단 전기가 흐르는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던져봤거든요. 던져보면 고압선하고 땅하고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되면요 합선이 이뤄요. 그리고 또 전기가 오르면 윙 소리가 나잖아요. 또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밤에만. 조용할 때만 들리나 조용할 때. 새벽이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간에 넘어왔거든요. 11시 한 50분 정도에 그때 GP를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전기 철조망이네. 그렇죠. 북한에. 예. 근데 그거 넘은 다음에 그거 넘은 다음에는 바로 지뢰가 있는데 지리밭이죠, 그대. 지뢰밭이 있는데 이 친구도 다시 넘어간 게 넘어올 때도 어떻게 지뢰밭은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뢰는 다 피할 수가 있는데 GP에서 바로 1m 떨어져서 3열 지뢰 3개 열이 흐르거든요. 전선에 걸쳐서 반보병 지뢰 57입니다. 거의. 수지 반보병 지뢰 57 아니면 목환 반보병 지뢰 57인데 그 지뢰 3열이 흐르는데 그 지뢰를 그 지뢰는 가장 최근에 묻었기 때문에 불발되거나 안 튈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이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지뢰를 넘었는지 저는 넘었을 때 그 지뢰를 피하느라고 물 도랑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래도 거기서 부대에서 근무했으니까 그것도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 나갈 때도 통로를 받았습니다. 그 제가 가장 의심되는 게, 예. 자, 우리 쪽엔 다 넘어가고, 그 철책은 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무장지대라는 데는 지뢰가 없나요? 비무장지대 지뢰 많죠. 그러니까요. 우리 축 비무장지대 있고 북한 축 비무장지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축, 한국 축. 예. 자, 그러면 그 비무장지대에 넘어서야만이 북한의 첫 번째 철조망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철조망 넘어도 또 지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뢰가 3열 흐르고 그 다음에 7, 80m 나가서 땅크 지뢰가 있습니다. 땅크 지뢰가 있는데 대인 지뢰뿐만 아니고. 대인 지뢰뿐만 아니라 땅크 지뢰가 있고 혼성 지뢰라는 게 뭐냐면 나무 가지에 이렇게 지뢰를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놓고 실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탁 치면 예, 그냥 탁 치면 그냥 철제 파편이 술탄 터지는 거 터지는. 아시죠? 아, 예. 그런 그렇게 철저히 돼 있네. 예, 거기 철제 반보병지대라고 하거든요. 그 부르는 게. 근데 혹시 예. 이게 눈이 왔고 그때 1월 달에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예. 이런 눈이 와가지고 땅에 녹았다 오르면 좀 괜찮지 않나요? 이거 눌리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걸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1월 달 1월 1일 날 넘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이제 예. 그 방사 저도 이제 뭐 보이대학에서 뭐 연구실장하고 이런 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래도 1월 달에 갔다는 건 풍월로 들어온 것만 해도 우리 보이대학에 있을 때 그 지뢰는 눌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눌리지만 않으면 눈이 오고 쌓이게 해서 올고 녹았다 하면서 물이 됐다 오름이 됐다. 막 금방 눈이 왔으면 금방 하지만 이게 녹았다 오르다 하면 오름이 돼가지고 눌리지 않으면 좀 겨울에는 좀 괜찮다. 지뢰가 잘 안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북한군에서 제가 공병 있을 때 지뢰 작업하는 거는 땅이 다 녹은 5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아, 그 5월 아니면 못하지. 8월. 예. 그잘 겨울에는 모르겠어. 전혀 못하죠. 땅이 안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쪽에는 잘 아니까 넘었어요. 자, 철책 1차 철책선 그 뭐 12,000볼트 나가는 철책선 전기 철책선 넘고 그다음에 GP 또 넘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에 걸려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한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 쪽으로 제가 그 길을 따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제일 먼저 있는 게 철책이 또 하나? GP를 넘으면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그 군사분계선은 거긴 철책이 없잖아요. 철조망이 있는데 그냥 그건 허술하지. 허술하죠. 허술한데 철조망을 딱 넘으니까 언덕에 길이 있는데 지뢰를 다 해제해 놨더라고요. 그 해제해 놓은 게 누구냐면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제가 들어온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우리 초소와 우리 GP 이렇게 GP 이렇게 나눠가지고 60명이 그때 들어왔었어요. 60명이 들어와서 한국군 GP로 침투해가지고 사진 다 찍고 갔거든요. 정찰하고. 근데 제가 한국군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이 GP 넘고 우리 쭉 철조망 딱 맞닿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떻게 넘어온 거예요, 그럼? 3m나. 그러니까 한국군 GP에 왔는데 제가 한국군 그 철책에 기순벨이 있습니다. 기순벨. 그 벨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철책에 우리 쪽에 GP, 오면 GP. 첫 번째 철책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GP 철책. 요거 넘으면 철조망 또 있어요? 그거 넘으면 GOP 철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통과하지. 요 GP 철책만 넘으면 한국 땅이네,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안도가 되네. 그럼 그쪽에도 지뢰가 매설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뢰가 한국군 지뢰는 웬만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군 쪽으로 넘어가면 지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묻어 안 있다. 아, 우리 한국 쪽엔 별로 없는. 그래서 저도 넘어올 때 한국 쪽은 아무거나 막 밟았어요, 그냥. 그럼 북한만 그냥 엄청 많지. 조심하고. 그 한국 쪽 경우 없구나.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맞닿을린 철책이 GP 철책 3m짜리 그게. 거기 높은데. 거기 이제 벨이 몇 미터 하나씩 있는 거예요, 벨은? 몇 미터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벨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뭐 계속 있을 건 아니에요. 뭐 뚜문뚜문 하나씩 벨을 달아놨을 거야. 있었는데 그 벨 붙여놓고 거기다가 호출하면 안내원이 나옵니다. 이 벨을 안내원이 나옵니다. 폐말이 있구나. 폐말이 붙여 있는데 너무 높아요, 기순벨이. 그러니까 이거 한국군 쪽에서 한국군 키에 맞춰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키가 한국군보다 지금 10cm. 우리 이철호 씨가 지금 키가 한 1m 한 56 되나? 한 1m 160 좀 안 됩니다. 160 안 되면 이걸 누를 수도 없네. 누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군 GP에 왔을 때 그건 못 누른데. 기순배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매달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적군 그 북한군 GP에서 사정거리입니다. 거기. 그 북한 GP에서 다 내려다 보이네. 사정거리. 낮이나 뭐 새벽이나 이럴 때는. 이게 내려다 보이는 게 아니고 거의 수평선인데 나무가 없고 거기 또 철책선에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TV에 나올 거 보면 북한 GP는 좀 높이 보이던데. 둔독에 돌이 있던데. 북한군 GP는 동부전선으로 가면서 북한군 GP가 높고 서부전선 내려가면서 한국군 GP가 한국 높고 여기 낮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그럼 어떻게 넘은 거야, 그럼? 그래서 기순벨 누르자고 하니까 키가 안 되고 그거 철조망 매달려서 올라가자고 하니까 저기 쏠 것 같았어요, 북한군이. 그래서 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걸었죠. GP까지 걸었죠. 초소까지.
뛰어갔어요. 초소까지 뛰어오는데 그러면 한 이걸 500m 이걸 넘어야 뛰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옆으로 해서. 그 철조망을 따라 쭉 가다가 예. 그러면 거기 지피가 철조망하고 같이 있어요? 철책선하고? 거기 이만큼 한 몇 메다 정도가 철책선이 없더라고요. 지피. 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게 쫙다 1mm도 편차 없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예, 뚝 거기- 끊겨져 있어? 예, 뚝 끊겨져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그걸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들어와서 그냥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포장도로 따라서. 그거 통과하니까 포장도래 그다음에 예, 또? 그다음부터 지피 들어가는 데는 다 이게 차도니까요. 지피가 있었는데 지피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북한이 넘었어. 예. 여기 비무장지대고 예. 여기는 우리 축 철책선 3m짜리가 예. 퉁구리 말한 거 있어요. 예. 그 전기는 없어요? 전기는 없죠. 한국은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구나. 예. 그러면 일로 못 넘으니까 이 철책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지피까지. 지피가 쭉 내서 일로 구멍이 이게 철책선 없는 데가 맞다 돌려서 예. 일로 들어왔어. 예. 그럼 여기 들어오면 여긴 뭐야? 그 들어오면 바로 앞에 여기 초소 있죠. 초소와 지피 초소가 바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옆에 구멍 붙어 뚫는데 있어요. 예, 구멍 뚫는데 그 초소에 가서 그럼 초소를 찾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려갔다가 총 맞아 죽을까봐 다시 올라왔어요. 쭉 아래로 내려가다가 왜? 초소를 통과해서 초소를 통과해서 초소를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있는 그 지피 초소에 안 들어가고 네. 다시 올라갔어 내려갔어요. GOP 쪽으로 내려갔죠. 그럼 쭉 내려가면 GOP야 그다음에? 예, 쭉 내려가면 GOP. 그럼 철조망 또 있는 거야? 예, 또 있죠. 그래가지고요, 거기로 내려가다가 총 맞아서 죽을까봐 다시 지피로 들어갔습니다. 지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피 들어가는데 그냥 아니 그럼 경계 근무 서는 사람 없어요 아야? 저를 못 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총을 쐈죠, 한 발. 권총 가지고 왔어? 예, 권총 가지고 왔어요. 아 보이지돈이니까 권총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보이지돈은 권총이나 자동보총을 예, 이중입니다. 소유하게 돼 있는데 예. 이 친구는 노물래니까 자동보총을 놔두고 자동보총 가지고 와서 권총하고 같이 아니요, 자동보총은 안 가지고. 자동보총 안에 예. 권총만 왜 이민군 중이나 이게 이 친구들은 어떤 자기 관할 초소에는 어떤 초소도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종치지돈이 만화씩 거기에 나왔다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보이지도는 이 잠복 근무 나간 사람이나 어떤 그 순찰 도는 사람들의 그 경계 태세가 느슨한지 뭔지 감시하는 게 바로 또 그 민경 부대 병사들이나 거기에 장교들이 북한 쪽으로 아니 한국 쪽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보이지돈이기 때문에 보이지돈 이 신분을 가지면 얼마든지 한국 GOP까지 이자 철책선 첫 번째 철책선 가더라도 북한 군인과 맞다 들려도 내가 여기에 조사나 나가러 간다든지 아니면 실태 조사 나간다면 상관 안 하죠. 예, 보이지돈이라는 예. 신분을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 어디든지 내에서 갈수 그 있어요. 자기 소대 예. 관할에서는 뭐 서대, 남의 중대까지도. 소대 예. 중대. 근데 그래서 중대마다 보이지돈 있는 거 아니에요? 중대마다 있는데 소대에도 있어. 소대도 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일반 그 보병은 내가 알기엔 대대 보이지돈이 있고 중대는 그렇죠. 보이지돈이 없는 거라는 예, 거예요. 중대는 일반 GOP는 없습니다. CP만 있는 거예요. 민경만 있구나. 예, 집도 민경에는 달아날까봐. 한 개 소대가 지금 30명 돼요? 한 40명 됩니다. 40명 되는데 보이지돈이 한 명씩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소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상적으로 무장됐나 안 됐냐 아니면 또 한국으로 예. 넘어갈 수 있나 아니냐 예. 이 군무를 잘 서나 안 서나 이 보이지돈이라는 것은 이 방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돈이기 때문에 정치돈이 모르는 일도 보이지돈은 알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보이지돈이기 때문에 자기 소대와 그 중대 사이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아마 걔도 넘어올 때는 뭐 그렇게 다른 병사들처럼 뭐 힘들게 뭐 위험을 느끼거나 그런 건 조금 걔도 감안됐네. 군무 서는 아이들을 다 재웠습니다. 야, 자라. 이 초소에 가서 군무 서는 아이들을 그 옆에 바로 통과해야 되는데 애들을 기관총, 자동보총 세 종을 갖고 지금 겨누고 있으니까요. 야, 너 피곤하지? 다 자라. 좀 쉬라. 자고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자라. 이게 제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넘어오는데 얘네가 못 봤죠. 잠 다 재우고. 그 무기 뽑고 아마 초소에서 다 누워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쉬라고 하니까 그냥 예. 좋다 하고 아이들은 자기 좋다고. 담당 보이지돈이 예. 나와서 쉬라고 하니까 예. 그냥
처소에서 쉬고 저 맘대 회의돼서 예. 했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철책선에 와가지고 GP 예. 처소에 갔는데 GP 처소 안 들어가고 다시 쭉 와가지고 GOP 쪽으로 갔다는 거네요. 그럼 예, GOP 쪽으로 가다가 국군 GOP 쪽으로 다시 GP로 올라갔지. 그 GP 올라가서 사람 없어요. 그래도 못 만났어요? 사람이 우리 쪽 군인들 총을 한 발 쏘니까 아니 그러니까 못 그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왔다 하는데도 못 봐. 예. 그 총 쏘니까 총 쏘니까 계단 따라 총소리 때문에 나왔겠네 그럼. 그리고 내가 국군 장병하고 불렀거든요. 총 쏘 부르니까 계단 따라 올라가던 너 왜 왔어? 이래 이러더니 반바지 입고 하사관 한 명 나온 거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얼굴을 이렇게 쪽문에다가 이 통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출입문에다 얼굴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2008년도 그 이철호 씨가 넘어왔는데 권총까지 쏘고 GOP 그 쳐서 들어가서 문 두드리니까 찾으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이게 2008년도 이 상황입니다. 2007년도까지 노무현 대통령하고 2008년대는 그래도 이명박이라는 그 전 대통령이죠. 그래도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GOP 이 이 군사 분계선의 경계 태세가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 합동조사반에 이거 할 때 일체 말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분이 뭐 방송에도 한두 번은 나갔지만 결코 방송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또 방송에서 뭐 초청도 뭐 해도 잘 나가지 않고 왜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조사 받을 때 일체 이러한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걸 이제 다 쓰고 나오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군사 비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군에 대한 중요 군사 비밀이 아니고 북한군에 대한 중요 군사 비밀도 함부로 나가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서약보다도 다짐을 받습니다. 원래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아니 권총을 쏘고 국군 장병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쪽문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게 2008년도 실태였다면 지금 실태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1월 1일 날 철책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월북한 철책 월북이라고 하죠. 이 월북한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었고 또 일반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씨 바쁘지만 내일 한 번 더 나오시고 한 2, 3일 정도 나와서 그리고 이 철책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 이민군 민경부대의 먹고 사는 이제 부식물 문제라든가 그 훈련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거든요. 정말 나오기 힘들고 나오지 않겠다는 걸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나와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모셨는데 지금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오늘 같이 왔습니다. 오늘도 고향이 그리우니까 저 판문점, 임진각 쪽으로 가서 북한 고향을 바라보다가 저희 식당이 바로 그 지나가는 길에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오늘도 들리고 어제도 오고 했는데 제가 한 2, 3일 이분을 모시고 북한의 인민군 실태에 대한 걸 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뭐 굶어 죽고 뭐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정신무장력 그리고 국방력에는 지금 한치의 두 팀도 없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철책선이 뚫리면 모든 게 뚫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생방송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